자, 오는 8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자들의 릴레이 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새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내밀었던 삼선의 이인영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미드필더로 뛰겠다는 포부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축구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 미드필더, 사실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출마에 변해 원내대표는 미드필더다. 네.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네.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구로 이야기하면 그동안의 제 정체 포지션은 레프트 윙이었거든요. 레프트 윙. 예, 이제 주력도 좀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드필더로 제 포지셔닝을 옮기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저는 앞에 나서서 득점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득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좋아하고 그게 제 천성에도 좀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선 승리가 매우 중요하고 예. 그걸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또 촛불 시민혁명이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총선 승리에 뒷받침을 하는 그런 미드필더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네, 네. 미드필더고 네.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인데 네. 손흥민 선수보다는 박지성 선수 쪽 제 스타일이 좀더 축구 스타일은 미드필더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력이 굉장히 좋으셔야 할 텐데. 체력은 아주 강철 체력은 아니지만 예. 지구력은 좀 있고요. 예. 또 사람들한테 적시적대 놓치지 않고 레프트윙, 라이트윙 때로는 풀백을 통한 그 센터포드한테 전진 속공하는 이런 기회도 잘 포착하고 능수능란하게 축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편이죠. 알겠습니다. 스포츠 대담 같습니다, 지금. 원래 당대표 도전을 좀 해오셨는데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으로 이렇게 좀 선회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데 예. 어떤 의미에서는 야전 사령관을 좀 자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미드필더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내년 총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예. 최근 보수 진영이 극우화되고 그 극우 정치의 경향이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성 또 사람들한테 그 위협 이런 것들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이런 그 조류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막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어제 스튜디오에 출연을 하셔서 본인의 강점을 나는 세력이 없는 게 오히려 가장 큰 강점이 될 수 있다. 모두를 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가장 큰 강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반대로요. 양쪽에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폭넓은 그 세력의 지지를 받고 또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저의 강점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색이 넓은 게. 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넓은 단결을 이루고 예. 그걸 통해서 주류 비주류의 벽을 없애고 모두가 친문이 되고 모두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나설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에 모두가 주류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기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그 꼭 필요한 용광로 감성 예. 이런 것을 회복해서 내부의 단결을 극대화하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진영을 짤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점을 저희가 여쭤봤으니까 운동권 출신 정치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니까 네. 아무래도 그 이미지 탓에 고집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친화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비교적 원칙이나 신념을 경결하게 지키는 예. 그런 정치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약점일 수도 있지만 어느 한순간엔 강점이 되어서요. 더 유연해질 수도 있고 또 단호한 싸움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많은 사람들하고 가리지 않고 만나면서 스킨십이 넓지 못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스킨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케미스트리, 예. 또 소울메이트, 또 더 나아가서는 콩그리십니다만 멘탈십 이런 것들도 멘탈십 괜찮아요. 정치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사실상 4월 국회는 이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야당과의 협치가 가장 중요한 자리가 여당 원내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야당과의 협치 어떻게 좀 해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우선 그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격렬해졌고 예. 꽉 막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패스트트랙 시즌 2를 우리가 다시 오픈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쉽게 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치를 복원하는데 예.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언제나 좋은 명분은 민생 경제에 정치권 모두가 나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자영업이 힘들고요. 예. 또 중소기업이 매우 어렵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고단합니다. 이 민생의 문제는 그 우리 정치의 명분일 뿐만 아니라 당장 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강원도 산불 대책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예. 지역별로 산업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지역 경제 회생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진력을 해야 되고요. 포항 지진 등의 재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시급한 민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민생 경제로 우리가 집중해서 여야 간에 국회를 정상화하고 정치를 복원하는 노력을 우선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부분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아직 패스트트랙 절차는 180일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에서 다른 한쪽엔 통로를 열어서 공수처법은 어디까지 접근 가능한 건지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디까지 할 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건지 더 나아가서 반드시 여야가 합의하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인 만큼 선거법은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좀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선이 이제 1년 안 남았습니다. 오늘 총선 룰 확정해서 이제 공개가 됐고요. 지금 당내 중진들이 아마 이번 총선에서 좀 물갈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많습니다. 아마 의원들 직접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나요? 총선과 관련해서. 네, 아무래도 공천에 있어서는 공정성, 예. 또 균형 감각 이런 걸 잘 갖추어서 편파성 시비가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모든 중진들은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본인의 공천 여부와 관련된 것이기보다는요. 공천이 잘못되었을 때 그 공천 잡음에 따라서 항상 총선 결과가 나쁘게 나타났거든요. 예. 뭐 대표적인 것이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월등하게 높았던 2016년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도 진박 간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과정으로 공천이 아주 파행을 거듭하면서 그 당시 2016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폭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오랜 중진들의 경험은 공천에서 편파성 시비가 발생하면 반드시 총선 결과에서 좋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공천이 좀 더 공정하고 균형 감각 있게 투명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경륜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그 말씀들은 있습니다. 네. 뭐 이건 좀 돌발 질문일 수 있는데요. 혹시 다른 동료 의원들 만나면서 이제 뭐 총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공천 관련해서 우리 당이 이런 건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원론적인 얘기 말고 혹시 뭐 좀 다른 얘기, 좀 독특한 얘기라도 뭐 그런 것 좀 전해주실 게 있을까요? 우선 첫째는 저보다는 후배 국회의원들의 경우가 젊은 세대들의 발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나이가 젊다는 걸 넘어서요. 예. 지금 20대, 30대 초반들한테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슈들, 예를 들면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경제와 정치는 어떻게 되든지 이런 이슈를 가진 사람들, 예. 또 그 기후 온난화의 시대에 녹색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예. 또 부분적으로는 그 페미니즘 열풍이 생기면서 젠더 정치의 이슈가 우리한테 왔는데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감각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그
진보의 이슈가 더 새로워지고 확장된 이런 그 인사들이 많이 중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은 평화 정치하고 복지 정치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런 이슈의 확장이 있지 않고서는 진보도 역시 꼰대다 이런 낡은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들을 했고 그 점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늘 함께 해왔던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든가 4월 국회는 이제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야당과의 협치가 가장 중요한 자리가 여당 원내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여당 원내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야당과의 협치 어떻게 좀 해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우선 그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격렬해졌고 꽉 막혔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패스트트랙 시즌 2를 우리가 다시 오픈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쉽게 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복원하는데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언제나 좋은 명분은 민생 경제에 정치권 모두가 나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자영업이 힘들고요. 또 중소기업이 매우 어렵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고단합니다. 이 민생의 문제는 그 우리 정치의 명분일 뿐만 아니라 당장 급하고 절박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강원도 산불 대책도 빨리 만들어야 되고 지역별로 산업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지역 경제의 회생 이런 것들에도 우리가 진력을 해야 되고요. 포항 지진 등의 재해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시급한 민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생 경제로 우리가 집중해서 여야 간에 국회를 정상화하고 정치를 복원하는 노력을 우선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서로 부분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아직 패스트트랙 절차는 180일간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다른 한쪽엔 통로를 열어서 공수처법은 어디까지 접근 가능한 건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어디까지 할 때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건지 더 나아가서 반드시 여야가 합의하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인 만큼 선거법은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좀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선이 이제 1년 안 남았습니다. 오늘 총선 룰 확정해서 이제 공개가 됐고요. 지금 당내 중진들이 아마 이번 총선에서 좀 물갈이가 될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많습니다. 아마 의원들 직접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누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하셨나요? 총선과 관련해서? 네, 아무래도 공천에 있어서는 공정성 또 균형 감각 이런 걸 잘 갖추어서 편파성 시비가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모든 중진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공천 여부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요. 공천이 잘못되었을 때 그 공천 잡음에 따라서 항상 총선 결과가 나쁘게 나타났거든요. 뭐 대표적인 것이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월등하게 높았던 2016년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도 진박 감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옥새 들고 나르샤 뭐 이런 과정으로 공천이 아주 파행을 거듭하면서 그 당시 2016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폭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랜 중진들의 경험은 공천에서 편파성 시비가 발생하면 반드시 총선 결과에서 좋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공천이 좀 더 공정하고 균형 감각 있게 투명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 경륜에서 나오는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그 말씀들은 있습니다. 뭐 이건 좀 돌발 질문일 수 있는데요. 혹시 다른 동료 의원들 만나면서 이제 뭐 총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공천 관련해서 우리 당이 이런 건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원론적인 얘기 말고 혹시 뭐 좀 다른 얘기, 좀 독특한 얘기라도 뭐 그런 것 좀 전해주실 게 있을까요? 우선 첫째는 저보다는 후배 국회의원들의 경우가 젊은 세대들의 발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나이가 젊다는 걸 넘어서요. 지금 20대, 30대 초반들한테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슈들, 예를 들면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경제와 정치는 어떻게 되든지
이런 이슈를 가진 사람들, 예. 또 그 기후 온난화의 시대에 녹색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예. 또 부분적으로는 그 페미니즘 열풍이 생기면서 젠더 정치의 이슈가 우리한테 왔는데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감각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진보의 이슈가 더 새로워지고 확장된 이런 그 인사들이 많이 중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로 지금까지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은 예. 평화 정치하고 복지 정치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예. 그런 이슈의 확장이 있지 않고서는 진보도 역시 꼰대다 이런 낡은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어렵다 예. 이런 지적들을 했고 그 점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늘 함께 해왔던 예. 장애를 가진 분들이라든가 또 소수들의 소외되셨던 분들. 약자들의 그런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분들도 함께 예. 공천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을 가까운 데서 모셨던 실장, 수석, 비서관, 장차관, 정부의 고위 관료들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우리 당에서 문을 두드리고 또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이른바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친문 일색이다. 예. 이렇게만 보여지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내년에 그 총선 시기에 야당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들고 나올 때 예. 표적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총선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쟁점화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데 총선의 구도를 좀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친문 일변도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저는 어느 정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선까지 이제 5일 남았는데요. 노웅래 의원 얘기를 제가 자꾸 해도 죄송한데 편지를 다 일일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네. 전 의원, 민주당 의원분들에게 혹시 막판 표심 잡기 전략 공개하실 수 있다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생각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만 예.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당선돼서 이 자리에 예. 와서 그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정직하게 정성껏 최후의 순간까지 노력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은 마지막 과정도 우리 내부의 정치 논리를 가지고 서로를 경쟁하는 것보다는 예. 때로는 단점을 부각시키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쟁보다는 단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도 마지막 남은 닷새 동안에 함께 만들어서 예.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고는 여당이고 집권당 원내대표 경선답게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좋은 정책을 하나 만들어냈다 이런 네. 평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지금 번뜩였습니다.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서두에 축구로 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혹시 축구에 빗대서 원내 지도부의 스타일과 좀 아쉬운 점을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확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형적인 공격 축구를 잘하셨고 예. 그런 의미에서 골게타 센터포드형이었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들을 함께 잘 화합하고 예.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몇십 년 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개혁 과제인 예. 공수처의 신설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민심 그대로 정당이 득표한 득표율 그대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눌 수 있는 예. 이런 선거제도의 개혁 이런 것을 위해서 완성은 하지 못하셨지만 첫 발자국을 떼게 한 골을 넣은 건가요? 못 넣은 건가요? 골을 넣을 수 있는 페널티킥 정도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페널티킥일 수도 있고 굉장히 페널티킥에 가까운 자유킥을 얻은 가까운 프리킥. 프리킥을 얻은 그런 성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예. 것은 새로운 원내대표가 페널티킥이라면은
반드시 골을 넣을 수 있는 예. 키커를 하나 굉장히 부담스러운 순간. 발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프리킥을 얻은 것이라면은 예. 그것을 잘 작전을 짜서 반드시 골로 연결시키는 이런 일이 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얻기를 제가 오늘 참 여러 가지 돌발 질문 드렸는데 이렇게 네. 편하게 답해 주셔서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